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데뷔할 때 가장 설레셨나요? 저는 마크 프라이어도 있었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도 있었지만 조시 베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트라스버그는 2010년 데뷔전에서 7이닝 14K를 했는데요. JR 리차드가 가진 데뷔전 15K 기록에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당시 워싱턴은 스트라스버그의 데뷔전 상대를 신중히 골랐고 물방망이로 유명한 피츠버그가 당첨됐습니다. 프라이어는 2001년 컵스의 2순위 지명을 받았고 2002년 더블A 6경기, 트리플A 3경기 후 5월 24일 역시 피츠버그를 상대로 데뷔했는데요. 스트라스버그만큼은 아니었지만 6이닝 10K로 훌륭했습니다. 프라이어에게 첫 홈런을 안겨준 선수는 브라이언 자일스, 스트라스버그에게 신고식을 시켜준 선수는 델윈 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켓의 상대는 어땠을까요? 베켓의 데뷔전 상대는 2001년 컵스였는데요. 베켓은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2000년대는 베켓의 시대라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휴스턴 근교에서 태어나 자란 베켓은 그야말로 초고교급 투수였는데요. 마지막 2년 동안 23승 3패 0.44와 함께 9이닝당 18개가 넘는 삼진을 잡아내면서 놀란 라이언과 로저 클레멘스 그리고 1998년 20K 경기를 만들어낸 캐리 우드에 이어 텍사스 파워피처의 계보를 이을 것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베켓을 더 사랑했던 건 특히 하드웨어였는데요. 고교 때 이미 193cm, 86kg이었던 베켓은 스피드건에 100마일을 찍어버립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1999년 드래프트에서 베켓이 고교 우완투수 최초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베켓은 2순위에 그치는데요.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템파베이는 100마일 고교 우완 베켓이 아니라 95마일 고교 좌완이자 5툴 외야수인 조시 해밀턴을 선택합니다. 템파베이는 당시 베켓의 거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에 비해 해밀턴의 인성은 좋은 걸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막상 카드를 까보자 더 문제가 많은 쪽은 해밀턴이었죠. 또한 베켓은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대학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는데요. 해밀턴이 보너스 396만 달러에 사인한 반면 베켓은 자신을 2순위로 지명한 플로리다를 상대로 기어코 4년 700만 달러의 메이저리그 계약을 받아냅니다. 지금은 아마추어 선수와의 메이저리그 계약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게 되면 입단과 동시에 40인 로스터에 들어가고 옵션 소진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은 선수는 빨리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해밀턴은 고교 선수로는 1993년 알렉스 로드리게스 이후 처음, 고졸 외야수로는 1987년 켄 그리피 주니어 이후 처음으로 1순위 지명을 받는데요. 해밀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조시 베켓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2001년 베켓은 싱글A와 더블A 26경기에서 14승 1패 1.54를 기록하고 메이저리그에 올라 메이저 4경기에서도 2승 2패 1.50을 기록합니다. 2002년 베켓은 마크 프라이어를 제치고 베이스볼 아메리카 유망주 랭킹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2002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로 메이저리그에서 4경기밖에 던지지 않은 베켓을 지목합니다. 하지만 이후 베켓은 놀란 라이언의 고질병인 손가락 물집 부상에 시달립니다. 한편 라이언은 물집에 대한 해결책으로 손가락을 피클 주스에 담그는 민간 요법을 썼는데요. 훗날 어떤 텍사스 투수가 이를 따라했다가 세균 감염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베켓이 플로리다에서 기대에 걸맞는 피칭을 한 건 딱 한 번이었는데요. 바로 2003년 포스트 시즌이었습니다. 베켓은 6경기에서 2승 2패 2.12를 기록했고 특히 3위를 쉬고 나선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는 당시 8년 동안 6번 월드시리즈에 오른 양키스와 포스트 시즌 역대 최다승 투수인 앤디 패티스 상대로 9탈 3진 무실점 완봉승을 따내고 월드시리즈 MVP가 됩니다. 당시 플로리다 포수였던 마이클 에드먼드는 5만 6천 명의 관중이 들어찬 양키 스타디움 경기에 나서는 23살 투수의 모습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놀랐다고 하는데요. 경기 전 베켓을 보면서 월드시리즈가 오늘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베켓을 보면 빅게임 피처는 겸손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로리다는 2005 시즌이 끝난 후 베켓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데요. 놀란 라이언에 대해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고 텍사스산 파워피처를 누구보다도 데려오고 싶었던 텍사스는 행크 블레이락과 좌완 유망주 돈 댕스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베켓에 빅게임 능력이 필요했던 보스턴이 헨리 라미레스와 아니발 산체스를 내주고 베켓을 손에 넣습니다. 플로리다는 베켓과 마이크 로웰을 내주긴 했지만 라미레스가 승리 기여도 26.9를 벌어다 줬고 산체스는 노히트 노런을 안겨줍니다.
보스턴은 2007년 베켓이 포스트 시즌 4승, 로엘이 월드 시리즈 MVP가 됐으니까 이 트레이드는 보기 드문 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로저 클레멘스의 팀에 온 베켓은 클레멘스의 번호인 21번을 달고 싶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클레멘스에게 나중에라도 영구 결번을 주려고 했던 보스턴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베켓은 본인이 좋아하는 번호인 61번을 뒤집어 19번을 다는데요. 등번호 61번 선수의 승리 기여도 순위를 보면 조시 베켓이 35.7로 1위, 리반 에르난데스가 30.0으로 2위, 브론슨 아로요가 23.4로 3위, 박찬호가 19.9로 4위입니다. 베켓을 데려온 앱스타인의 결정은 완벽했는데요. 베켓은 2007년 포스트 시즌 4경기에서 4승 1.20으로 우승을 이끕니다. 월드 시리즈는 한 경기밖에 나서지 못해 통산 두 번째 월드 시리즈 MVP가 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는 1918년 베이브 루스 이후 처음으로 시리즈 1차전에서 완봉승을 따낸 보스턴 투수가 됐고, 팀이 1승 3패로 탈락 위기에 몰린 ALCS 5차전에서는 8이닝 11K 1실점 승리로 1승 3패 후 3연승 진출을 이끕니다. 베켓은 콜로라도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다시 7이닝 9K 1실점 승리를 따냈고, 보스턴은 4연승으로 우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은 2004년은 8연승, 2007년은 7연승으로 우승했던 겁니다. 이에 베켓은 사바시아에 이어 사이 영상 2위를 하는데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까지 포함한 2007년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는 베켓이었습니다. 베켓이 메이저리그를 지배하지 못했던 건 자신의 패스트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과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베켓은 포수의 변화구 사인을 거부하고 패스트볼을 던지다 홈런을 맞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베켓은 물집 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대 최고로 평가받았던 커브를 충분히 많이 던질 수 없었습니다. 커브 대신 커터를 많이 던지면서 보스턴에서 전성기를 구가한 베켓은 2011년 31세 시즌에 193이닝 13승 7패 2.89를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구속이 떨어졌고 2014년 다저스에서 노히트 노런을 거두는 것으로 메이저리그에서의 여정을 끝내게 됩니다. 베켓은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기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통산 332번의 선발 등판에서 삼진을 잡지 못하고 내려온 경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켓은 포스트 시즌에서 3개의 완봉승을 따내는데요. 이는 번가너와 함께 역대 공동 2위 기록입니다. 이 부분 최고 기록은 월드 시리즈에서만 4번의 완봉승을 따낸 크리스티 매튜슨이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4년을 뛴 베켓은 138승 106패 3.88의 성적으로 은퇴하는데요. 하지만 2번이나 가을의 주인공이 됩니다. 만약 베켓에게 물집 부상이 없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90년대 4대 천왕의 뒤를 잇는 선수는 커쇼 이전에 베켓이었을 겁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